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에 쉬고 있다가 미세먼지와 관련한 긴급 재난 문자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겁니다. 월요일에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발령한다. 출퇴근 시간 서울 대중교통이 무료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와 관련해서 실효성은 있었는지 보완책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인하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 연결합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포함된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경기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와 인천은 대중교통 무료가 아니었죠. 수도권 환승 할인제로 서울, 경기, 인천이 얽혀 있는데도 서울시가 협의 없이 일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이 그 주장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카디건스의 카니발 띄워드리면서 2018년 1월 1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울산에서 왔거든요. 서울에서 안 살고 싶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미세먼지. 앞이 안 보이니까 너무 컴컴하니까. 인터넷 검색하니까 대중교통 무료라고 출퇴근 시간에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요. 앞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래도 대중교통을 무료로 한다면서 자가용을 타는 걸 억제시키면은 매연가스로부터 환경적으로 좀 미세먼지 대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서구 유럽 같은 데도 보니까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고 자전거 타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바람직하고 좀 자동차, 승용차 좀 타는 걸 억제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하려고요, 대중교통. 다들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이제 환경운동부터, 그다음 재활용, 이런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도 특히나 이제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데 그런 거 이제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버스를 타는다 이거 태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태그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산으로 요금 면제가 되는 건지 그게 시민들은 궁금해요. 좋은 거죠. 요금 적게 내니까. 그냥 요금을 무료로 내는 거는 그때그때 도움은 되는데 그게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저는 차를 원래 안 타니까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쪽으로 대중교통 유인 효과가 좀 있기는 있을 건데. 아까 이제 차 타고 오는데 건물이 이제 안 보이니까 아까 오면서 진짜 심하다 그 생각은 했어요. 좀 뭔가가 대책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도 바깥 내다보면은 뿌옇게 답답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미세먼지 농도 현재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어제 하루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하루 전부터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고요. 서울의 경우는 경기, 인천과 달리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도 면제였습니다. 요금이 면제였죠.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의 임종한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공기가 안 좋아서 교수님도 기침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제 미세먼지 나쁨이었고 지금도 굉장히 안 좋고 저도 지금 목이 칼칼한 것이 기분도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어제 이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고요. 서울은 버스, 지하철 출퇴근 시간 교통비 무료였는데 어제 교수님도 대기질 안 좋은 거 체감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목이 안 좋은데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출근했더니 목이 칼칼하고 따끔거리고 눈도
따가운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모두 같은 느낌, 기분이실 겁니다. 지난해 이맘때하고 어제하고 오늘을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미세먼지 농도가요? 이 작년 이맘때도 겨울철에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봄철만이 아닌 가을, 겨울에도 높아지는 양상이어서 이 고농도의 미세먼지 증상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미세먼지 추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상 조건이 중국의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국내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국내에서 정체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기상 조건에 따라서는 이러한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러게 걱정입니다. 또 기상 전문가들 분석을 보니까 그 북동풍이 몰려오면서 그 강추위가 오는 대신에 좀 미세먼지를 좀 흘려보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네, 이제 남은 겨울에는 이제 거의 그렇게 강추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비교적 따뜻한 그 중국에서 오는 서풍만 불어오면은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황사도 오니까 참 겹겹이 걱정인데요. 예전보다 그래도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마스크 끼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여전히 뭐 깜빡하거나 아니면 별로 이렇게 의식 안 하고 마스크 없이 걷는 분들 여전히 많은데요. 근데 어제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높은 수준을 보일 때 한두 시간 정도 야외 활동을 했다고 하면은 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이 이런 조의 고농도 노출이면 간질 흡연에 노출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의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협심증과 같은 기존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간질 흡연으로 인해서 기존 질환이 악화되듯이 마찬가지 건강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시적으로 물 좀 많이 마시고 이렇게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 정도로 좀 나아질까요? 이제 반복 노출되는 게 문제인데요. 예. 가능하면 이제 노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외출을 자제한다든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몸에서 배출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의대 교수시니까 또 이런 것 좀 여쭤봤고요. 네네네. 주변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시민들 목소리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무료로 출근할 수 있어서 기분은 좋았는데 이게 진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는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인데요. 교통량 감소폭이 한 1.8%로 작았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수도권 환승객들은 혼란스러웠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하루 어제 그 무료 정책으로 인해서 5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분석하고 있던데요.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의 목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량 저감 효과는 아직은 낮다고 보는데요. 예. 저는 이런 대책이 마련되면서 이 대기 오염, 미세먼지 오염이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촉발점이 되어져서 국내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저감시킨다든가 또 중국의 협력을 통해서 국내 유입되는 대기오염량을 낮추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동반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게 되면은 지금 같은 정책은 좀 미봉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예, 그 일회성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좋아지겠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잇따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프랑스도 공기질 개선하려고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폈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철회한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인 비용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 예전에 그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도 하셔서 또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으로 거기서 이제 얼마가 들고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이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돈을 쓰지 않았을 때보다 더 괜찮다 이런 얘기를 발표했거든요. 이와 관련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5 마이크로그램 입방메타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것을 지금 25 정도 수준은 20 마이크로그램 입방메타 정도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무려 9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건강 수명을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건강과 관련돼서 삶의 질에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이 미세먼지 관리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피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관련해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최우선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미세먼지 저감 대책, 그러니까 대기 오염 대책을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위험도 좀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조기 사망자가 지금 발생하는 수준이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수도권에서. 근데 이게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성질환을 촉발하거나 또는 이제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국민들이 다 이런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 조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대기 오염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보다 더 수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이제 수명이 줄어드는 그런 걸 그렇죠. 이제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대기 오염에 노출되어지면 그 염증 반응이 전신 염증 반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폐 염증 반응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혈관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협심증이나 뇌졸중에 대한 발생 가능성 높입니다. 또 암 발생도 관련된다고 하는 거니까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촉발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고 하는 겁니다. 아하. 어찌됐든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한 5년 동안 17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들어가는 17조 원보다 이것을 줄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분석이죠, 결국은. 간단하게 말해서. 한 해 보면은 이룰 수 있는 편익이 보면 9조 정도가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보면은 전체 5년 동안 수행하거나 10년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한 해 발생이 이제 9조니까 90조 정도의 편익이 발생되는 거니까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정도의 편익을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서울시도 미세먼지 대책 시행과 관련해서 2020년까지 6,400억 원을 드린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서울 시내 공공기관 360개소 주차장을 폐쇄했고요. 임직원 52만 7천 명에 대해서 차량 이부제도 시행했는데 시민 참여도 독려를 했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서 미세먼지를 줄이자고 아무리 노력해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의 영향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저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세먼지 발생 정도를 보게 되면은 국내가 반, 또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반인데요. 예. 예를 들면 컵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절반 정도가 국내 이제 미세먼지 노출을 통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국의 영향에 대해서 일정 정도 높게 되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가는데 컵의 절반 정도 채워 있는 부분들이 더 낮출 수 있다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의 피해를 그만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중국 쪽의 영향 부분들을 훨씬 더 저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미세먼지 관리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그만큼 우리가 피해를 저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까지는 세부 대책들 차량 이부제, 주차장 폐쇄, 대중교통 무료 이런 것들 얘기를 해봤는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필요한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좀 생물학적인 약자랄까요? 어린이, 노약자 분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때 그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에요. 예. 네,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린이 노약자들이 있는 집이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있게 되면 그만큼 미세먼지 노출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로변과 떨어진 위치에서 있는 게 좋고요. 어린이하고 노약자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신체 활동이 있어야만 건강합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일상적인 대책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종한 인하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요즘에 겨울철이고 문도 많이 닫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대 내 흡연 시 화장실 배관이나 창문 등으로 담배 냄새가 유입돼서 이웃 세대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각 층 계단이나 복도 등은 공동시설로 금연구역이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따로 흡연자들을 위한 시설은 따로 마련이 안 돼 있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금연 쪽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또 공동시설이고 하니까 이웃 세대를 배려하고 발전된 시민의식으로 금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인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신 분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흡연 문제. 층간소음 문제가 언젠가 큰 이슈였는데 요즘에는 흡연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참 이웃 간에 마찰이 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던데요.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이제 나와서 올해 2월 10일부터 이제 아파트 내에서 주민 간 협의를 통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게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부터죠. 이제 한 달이 안 남았는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사이에 어쨌든 대화, 협의를 통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정착이 될지 또 고민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그런 해결책들은 어느 정도 단지 내에서도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은데 흡연 문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밑에서 담배 피우면은 바로 위층만 냄새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그리고 그 위에 층. 그러니까 어린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더 또 예민하게 흡연 문제를 생각하시니까요. 걱정입니다. 이 문제 우리가 한번 언젠가 공론화시켜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는 물론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Loving Spoonful의 Daydream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잠깐 듣고 와서 잠시 뒤에 건강한 이야기 그리고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볼까요? 예, 요즘 추운데 수족냉증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손발 시린 계절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수족냉증을 평소에 앓고 계신 분들은 더 좀 고생하실 것 같고요. 네네. 근데 평소에 우리가 날이 추워서 그냥 손발 시렵다 이런 것과 실제로 이런 수족냉증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사실 날이 추울 때
손발이 시리거나 추운 것은 정상이죠. 예. 문제는 그렇게 추위를 느끼지 않을 온도에서도 손발이 지나치게 차가운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통틀어서 수족냉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보통 주변에서 보면은 손발 시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주로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게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진료실에서 보면 확실히 여성분들이 더 많이 고생을 하시거든요. 특히 여성 중에서도 막 출산하신 분들 또 40대 50대 이후에 중년 여성에서 수족냉증이 더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우선 여성은 남성보다 성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가 큰 폭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또 여성은 아무래도 세심한 반면에 정서적으로 더 예민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가 또 복합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또 손발이 더 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수족냉증은 손하고 발의 혈액순환이 저해되는 어떤 의학적인 조건에서 올 수 있고요. 또 반면에 긴장을 하게 되면 혈관, 말초혈관, 즉 손발 끝에 있는 혈관을 과도하게 수축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도 순환 기능에 문제가 없지만 2차적으로 혈액순환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수족냉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정말 다양하거든요. 사실 추위와 같은 외부 자극이 있게 되면 체온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체온 손실이 많을 수 있는 손발 쪽의 혈관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손발이 차다고 느끼는 거죠. 또 출산이나 폐경 같은 호르몬 변화라든지 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발이 약간은 그 혈관이 수축이 되는 건 누구나 일반적인데요. 이게 과도한 분들은 힘든 경우가 있어요. 특히 주의할 점은 레이노 현상이라는 건데요. 외부 온도가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손발의 말초혈관이 수축을 하는 폭이 굉장히 강력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문제가 되고 또 드물지만 디스크 환자에서 손발 쪽에 영향을 준다든가 또는 당뇨병 환자에서 많아지고 있는데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 원인이 정말 아니네요. 사실은 병원에서 원인을 일단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겨울이 지나면 날 따뜻해지면 괜찮아지겠지 하고서 그냥 내버려두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합병증이라든지 더 심각한 질환의 전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닐까도 싶어요. 네, 사실은 일반적인 수족냉증이 그 자체로 심각한 합병증을 가져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앞서 잠깐 말씀드린 레이노 증후군, 레이노 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심할 경우에는 이 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과도하게 좁아지게 될 경우 손발가락에 통증이 온다든가 심지어는 궤양이나 괴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에가 일부 약간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까지 오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 때문에 이 무조건 수족냉증을 가볍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반드시 원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병원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어떤 증세를 보일까요? 우선 레이노군 같은 경우는 그 찬물에 손발을 담그거나 또는 추위에 노출될 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손가락, 발가락, 심지어는 코나 귀 같은 그 단말이죠. 그러니까 말단 부위, 말단 부위에 혈액순환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피부가 하얗게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더 심할 경우에는 파랗게 질리게 되면서 빨갛게 변하는 이런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산소 농도가 떨어져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심각한 합병증이 간혹 생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필요한 진단을 받고 필요시에는 약물요법이 가능하거든요. 약물요법 등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부는 발이 차다고 느껴지는데 발에 그 땀이 나고 또 땀이 마르면서 또 발이 더 차지고 이런 악순환도 계속되던데 보통은 이렇게 덥거나 해서 땀이 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은 냉증이라 그러면 차가워서 느끼는 증상이라고 하지만 말단 신경에 예를 들어 말초 신경염이 있다든가 감각 신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차다, 시리다고 느끼는데 체온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감각 신경의 이상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는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는 않지만 상당히 본인은 불편감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 혼자서 평소에 좀 수족냉증을 예방한다든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 우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장갑을 낀다든지 양말을 두텁게 한다든지 방한을 잘하는 게 좋고요. 예. 뭐 조격을 한다든가 손발을 주무르고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름에 에어컨 바람에도 수족냉증이 오거든요. 아이고. 여름철에는 냉방기기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뭐 체온 유지 그리고 마사지. 왜냐하면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체온 유지라든지 그런 면역력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피처링 나탈리카 라포카데 미구엘이 부르는 Remember Me 듣고요. 서울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 매 끼니 요리를 해온 아들 정성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지만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 우리 치매 가족분들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무거운 짐 함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2018 신년 특집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주변을 유심히 둘러보면 가족의 치매로 고민 또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대처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면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을 어떻게 해야 잘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서로 덜 힘이 들까? 궁금한 점들, 상담받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지 저희 수도권 투데이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년 특집을 통해서 슬기롭게 치매를 극복하는 방법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전문가 상담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치매와 관련한 질문 있으시면 무엇이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드립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인 예르미타시 박물관 소장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겨울궁전에서 온 프랑스 미술, 예르미타시 박물관전의 전시 기관권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유투권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투권입니다. 예, 미세먼지 얘기 일부에 이어서 계속 하겠는데요.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가 말 그대로 특별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탄 분들 많았는데 네. 효과는 어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기대한 만큼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 시간인 첫 차부터 오전 9시 그리고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죠.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운행을 했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참여하는 걸 유도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출근 시간만 보면요. 지하철 승객은 2.1%, 버스 승객은 0.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같은 시간대와 비교한 수치인데요. 또 시내 14개 지점의 서울 진입 차량은 1.8% 줄어드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자발적인 차량 2부제 참여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하루에 대중교통 무료 제도로 인해서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가 않은데 논란이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고요. 그 비용을
서울시가 보존을 해주는데 하루에 대략 그 5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일단 수백억 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도 그 효과가 크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좀 세금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또 전시성 사업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그 경기도와 인천시가 그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를 하면서 동참하지 않은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고요. 서울시는 일단 그 앞으로 시민단체와의 협력 그리고 홍보를 강화해서 차량 EV제 참여를 늘리는 등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협의를 통해서 손볼 때는 손보고 해서 미세먼지가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산업의 메카, 서울의 전자산업의 메카 하면은 뭐니 해도 용산 전자상가인데요. 네네. 예전에 그 PC 개인용 컴퓨터 조립하느라고 많은 분들 가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전자상가를 재생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된다고요? 네, 그 도시 재생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브랜드 이름을 공모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예. 브랜드 이름하면 좀 이렇게 바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앞서 그 공중 정원으로 바뀐 서울역 고가 사업에는요, 서울로 7017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예. 50년 만에 다시 태어난 세운상가는 다시 세운이라는 그 전체적인 프로젝트 이름이 재미있게 붙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재생 사업의 이름을 서울시가 그 시민들을 상대로 다음 달 2일까지 공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그 전자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꾸미겠다는 계획인데, 올해 말까지 사업 계획을 세우고요. 200억 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투입해서 2022년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용산 전자상가 가면은 예전만큼 사람이 많지 않아서 좀 한가하다고 하는데, 네.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무려 4년이나 이어진 서울 방배로 하수도 공사가 끝났군요. 네, 그 지난 2010년과 2011년이죠. 큰 피해가 났던 그 서울 지역 집중호우 기억하실 텐데요. 예. 그 반포천과 내방역 사이의 방배로는 그 다른 곳보다 지대가 낮아서요. 당시에 그 1,600가구가 침수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우기의 빗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요. 지름 4m짜리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공사가 2013년에 시작이 됐는데, 원래는 그 2015년에 완공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상 파보니까 지하에 그 전기나 상하수도, 가스선이 얽혀 있어서 공사가 2년이나 늦어진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 공사가 끝나면서요, 왕복 4차선의 통행이 전면 재개됐고요. 따라서 그 출퇴근 시간대에 빚어졌던 극심한 정체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했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가 1,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 버려지는 폐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전거 등록제가 추진된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늘면서요, 자연스럽게 그 거리 곳곳에 그냥 버려지는 자전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가 수거한 그 방치 자전거가요, 지난해 상반기에만 8,400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그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고유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는 그 등록제의 원래 의미는 그런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자전거를 찾을 확률이 높아지고요. 예. 또 함부로 자전거를 버린 주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요, 1994년부터 이런 그 자전거 등록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률이 8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무튼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요. 시민들의 반응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서울시가 초보적인 수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소식 YTN 유투권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1월 16일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크랜베리스의 Ode to My Family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